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사이언스 주제는요. Discovering the strangest new species of 2024. 자, 이거 보니까 2024년도에 발견한 새 종이 있답니다. 이런 동물 처음이야 라고 새롭게 발견한 종인데요. 그것도 또 strangest, 그러니까 뭘까요?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그렇게 발견한 것들이 또 여러 종이 있다고 하네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고요. 오늘 단어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to nestle 동사입니다. 어디에 이렇게 자리를 잡다. 우리가 마치 뭔가 둥지를 이렇게 딱 잡고 자리를 잡는 거를 우리가 settle down 하는 거를 nestle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deforestation. 자, forest, 숲, forestation 앞에 d를 붙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정 prefix가 되겠죠? 우리말로 산림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용이라는 게 이거는 버스 전용 도로 할 때 그 전용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이 있고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벌목을 해서 여기에 무슨 호텔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개간을 해서 뭔가 다른 작물을 심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forest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른 곳으로 써버린, 즉 이런 거는 사실 산림이 파괴되는 것과 같은 맥을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mphibious, 우리가 파충류, 양서류 할 때 그 양서류가 되겠습니다. 땅과 육지 다 있을 수 있는 동물들을 얘기하죠. 자, 우리가 아까 strangest species라 말을 썼는데 bizarre라는 형사 어떤가요? 굉장히 특이하고 기이한 이렇게 얘기할 때 bizarre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bulbous, 굉장히 둥글 납작한 이런 거는 어떤 형태를 묘사할 때 쓸 수 있는데 오늘 나오는 동물 중에 이런 형태가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astonishingly, astonish라고 하면은 깜짝 놀래키다, 놀라다 이런 얘기고 astonishing,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and ly를 붙이면 부사로 깜짝 놀라게도 이런 부사가 되겠죠. surprisingly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데 좀 더 강한 강조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2024 was an exciting year for the scientific community with thousands of new species discovered. 2024년,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이 연도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신나는 해였다는 거죠. 과학계에 있어서는. 왜냐면 수천 종의 새로운 종이 발견이 됐대요. hundreds of 아니고 thousands of new species. It's hard to believe. Some look like something out of a fantasy story. 아까 the strangest라는 표현을 썼고 bizarre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 새롭게 발견된 스피시스 중에 어떤 것들을 마치 판타지 이야기에서는 나올 법한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Among these fascinating finds are the 27 new species uncovered in Alto Mayo, a breathtaking region in Peru nestled between the Andes and the Amazon rainforest. 자, 그래서 이 아주 황홀한 발견물 중에는 27개의 새로운 스피시스가 있는데 특히 알토마요라는 곳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알토마요가 어디야? 라고 이때 설명이 나와 있네요. 페루에 있는 곳이고 숨이 막힐 정도로 멋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 천혜의 자연 이런 곳이겠죠?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breathtaking한 region의 이름이 알토마요인데 이 알토마요에서만 27개의 새 종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how amazing. 자, 볼까요? This incredible place, rich in biodiversity, continues to reveal hidden wonders despite deforestation and human activity. 자, 이 incredible place가 아까 나왔던 알토메이오가 되겠죠? 이 알토메이오라는 이 놀라운 곳은요. 생물 다양성이 아주 풍부한 곳으로 원래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여기가 그냥 풍부한 여러 가지 생명체 다양성이 보존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도 발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보물들이. 뭐에도 불구하고 물론 당연히 개간하고 환경도 파괴되고 이러고 있겠죠. 그래서 산림 전용과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Among the most surprising finds was an amphibious mouse with webbed feet, perfectly adapted for swimming, living in a small swamp threatened by encroaching agriculture.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랄만한 발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다라는 거죠. 사실 이 뒤에 거가 주어라면 주어인데 도치곰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amphibious mouse래요. mouse는 여러분 쥐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양서류 쥐라고 해요. 이 쥐가 어떠냐면은 생긴 게 일단 여러분 마치 그 오리의 물갈퀴처럼 이렇게 물갈퀴가 달린 발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수용하게 딱인 거죠. 이 발이 이렇게 오리발처럼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작은 이런 늪지대 같은 데 사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 농업을 하느라고 개간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침입을 하는 가운데 위협을 받고 있는 작은 웅덩이 같은 이 스왑프 같은 곳에 산다는 거죠. 이 양서류 쥐가. 쥐는 쥐과인데 설치류겠죠. rodent인데 뭔가 수용하기에 적합한 발을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라고 할 수 있겠죠. This mouse is so rare that experts consider it a living legend. 근데 이 쥐가 지금 방금 했던 amphibious mouse가 너무나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쥐를 아주 그냥 살아있는 전설의 취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nother discovery was a bizarre fish nicknamed the blob-headed fish with a bulbous nose whose purpose remains a mystery. 자, 또 다른 되게 독특하고 신기하게 생긴 기이한 fish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는데요. 일명 blob-headed fish. 이렇게 우리가 단발할 때 싹둑 자른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머리를 갖고 있는 fish인데요. bulbous가 둥글 납작한 코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용도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fish도 있고요. Researchers believe it might help detect prey underwater. 그래서 아까 이 bulbous nose가 무슨 용도야? 왜 저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추정컨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마 그 물 밑에 있는 먹이를 갖다가 탐지하기 위한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the 38-day expedition also uncovered a new species of narrow-mouthed frog, 10 new species of butterflies, 2 new dung beetles, and other new types of fish. 자, 아까 되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38일간의 원정을 이제 탐사를 해서 발견한 것들 중에 또 뭐가 보이냐면은 좁은 입 개구리라는 것도 발견했고요. 10개 새로운 종의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의 나비도 발견했고요. 2개 또 새로운 쇠똥구리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피쉬도 물고기도 발견했습니다. It documented 2,046 species in total in the area. 이 지역에서만도 총 2,046종이 이제 문서화 작업이 됐고요. Including 49 critically endangered ones such as the Peruvian yellow-tailed woolly monkey. 자, 그리고 49종의 아주 지금 심각하게 멸종 위기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페루 노란꼬리 털 원숭이와 같은 이러한 종을 포함해서 이런 멸종 위기의 동물들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네요. Most astonishingly, 가장 놀랍게도 all these findings occurred in a region inhabited by more than 280,000 people. 자, 이게 무슨 완전 깊은 산림,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발견된 거일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발견이 28만 명이 넘게 산다는 거는 상당한 큰 규모의 나름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28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Despite deforestation and farming, Alto Mayo remains a refuge for unique species.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많은 산림 전용과 이런 농업 이런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바이오다이버시티가 사라지고 동물이나 생물들이 좀 더 없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이 알토 메이어는 아주 독특한 우리가 봤던 그러한 여러 종들의 레퓨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However, this biodiversity is still at risk from threats like climate change. Of course. 하지만 이러한 생물 다양성은 당연히 여전히 이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Meanwhile, conservation efforts to protect the forest have sparked conflicts with local communities, forcing some to leave their land.
한편 이렇게 보존하려는 노력은 그죠? 이 산림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커뮤니티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The new findings invite us to reconsider how we interact with our planet, from conserving species to finding harmony between human activity and nature, especially in protected areas. 그렇죠. 이제 이런 새로운 발견에서 재밌고 신기한 것도 있겠지만 방금 말했던 그러한 일들도 생각을 해볼 때 다시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서로 교류하며 살 건지, 어떻게 같이 공생할 건지, 그죠? 어떻게 이 종들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인간의 활동과 자연과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것인지, 조화를 이룰 것인지, 특히 이렇게 보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말이죠. Protecting the planet means more than recycling or using renewable energy. It's about reshap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new natural world. 자, 이 지구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활용 잘하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하자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거 이상이다. 이건 어쩌면은 이 자연세계와 우리와의 인간과의 그 관계를 재형성하는 것의 문제일 수 있다. It is up to us to protect these ecosystems and uncover the many secrets they still hold.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 이코시스템이 품고 있는 여러 비밀, 미스터리, 시크릿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일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했네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긴 글이었는데요. 양서류에라는 단어 복습할 겸 오늘 제일 먼저 소개되었던 양서류 생쥐, 심지어 living legend라고 여겨진다고 하죠. 어떻게 쓸까요? 자, among the most surprising finds was an amphibious mouse. amphibious 스펠링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